예, 취재기자 스튜디오에서 같이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인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했고 네. 지금 방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잠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어제 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내일까지 3일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공존과 상생이 좀 중심이었고,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분노와 공포가 방점이었습니다. 예. 연설문의 제목만 일단 봐도 시각 차이가 확연한데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문의 제목은 공존과 상생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갑시다였고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 제목은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가자였습니다. 예. 공존과 상생, 공포의 시대와 자유의 시대가 지금 이 단어들이 지금 국회와 전국을 바라보는 이 여야의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연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의 조정자여야 한다. 공존의 정치 그리고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이다.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경제 활력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는 추경 처리라고 발언했습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연설에서 이 공존이라는 단어는 무려 25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 기업가 증신 르네상스를 열겠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육의 자유가 창의를 지키겠다. 국민 인프라가 무너지고 삶이 위협받고 있다. 또 현 정부를 조작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역대 정부에서 네. 야권이 이 집권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모든 논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정치다. 네. 예. 마치 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네. 용어를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대정부 공세 네. 섞어찌개로 해서 네. 퍼붓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네. 이 얘기를 해서 좀 곤혹스러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좀 어땠습니까, 발언 수가? 네, 오늘 10시에 했던 그 연설에서는 지난 3월에 워낙에 후폭풍이 셌던 것을 좀 고려한 탓인지 네. 지난 3월 연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몇 가지 좀 주의 깊은 그런 표현을 보면 일단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을 4월에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농성을 벌이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예.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 독재가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쓸 때 본회의장에 있었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현 정부를 조작 정권으로 규정했고 지난달 30일 군사 분계선에서 북미 회동을 할 때를 언급하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즉 손님이 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특히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독재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는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소 좀 3월에 비해서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오늘 연설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닌데 이 빠루. 네. 이 빠루. 네. 이 노르발이죠. 소위 그렇죠. 말하는 장도리가 표준말인데. 네, 맞습니다. 노르발. 빠루. 저도 듣자마자 참 어감이 재밌고. 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좀 이제 뭐 토착 외구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오늘 그 공식적인 연설에서도 이 빠루라는 표현을 쓴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썼나요? 네, 뭐 역시 뭐 그렇다더라 그런 네. 것 같다 뭐 이런 또 댓글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해머는 해머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한마라고 안 그랬습니까? 네, 빠루와 해머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한마라고 보통 네, 그렇죠.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최병호 기자도 오한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오한마는 해머죠. 해머, 오한마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죠. 예. 지금 언론계 오바마, 예, 최병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특히 이제 선거제 개편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벌써부터 좀 전망이 어둡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과 오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만 봐도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확연하게 또 입장이 갈렸습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 또 선거제 개혁과 비례대표제의 진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다라면서 선거제 개편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아니라 현재 이 국회 상황이라든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네. 6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죠. 그렇죠. 이 아주 양쪽에서 지금 겨루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최대의 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6월 국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한국당은 계속 장애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한 것 자체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고요. 얼마나 지금 한국당이 벼르고 있는지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국당은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 네. 또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당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자의 그 재산 증식 문제, 특히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공격 포인트로 지금 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 8일 인사청문회에는 5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인데 이 증인들은 모두 그 재산 문제와 관련된 증인들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애초에 13명의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13명의 증인이 나오는 사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대대적인 그런 공격을 준비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5명으로 줄이자고 해서 일단 5명으로 됐고요. 네. 여기 5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이제 이 재산 문제와 관련된 증인들입니다. 8명이 아니라 5명입니까? 예, 5명입니다. 예. 특히 좀 흥미로운 인물이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네. 이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후보자와 절친하고 또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면서 윤대진 검찰국장도 같이 좀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흔히 이제 현 검찰에서 뭐 대윤이니 소윤이냐 불리면서 검찰 개혁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다 이제 좀 상처를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검찰국장 차기 중앙지검장 후보자로 네, 유력하게 거론되는 네, 그렇죠. 검사의 친형을 부른다. 네. 언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군요. 예, 저도 사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확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는데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 물론 검찰총장 후보자 중요하지만 네.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많은 증인을 요청하고 또 현직 법무부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가족을 또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코미디 아닙니까? 예, 그만큼 벼르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보통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 공직 후보자의 어떤 그 공직에 대한 철학. 그렇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어떤 형사제도라든지 네. 또 사형제도에 대한 어떤 신념, 네. 무관용 원칙에 대한 어떤 수사의 필요성, 그렇죠. 이런 걸 좀 격조 있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윤대진 검찰국장의 그 형 얘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좀 참신한 공격 포인트를 짚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 이번이 더 재밌었을 텐데 이렇게 일하는데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이거 그 윤석열 잡으려다가 오히려 한국당이 잡히는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공격 포인트를 전혀 허점을 이렇게 네네, 하면서 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비범한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도 물론 저희도 월요일 날 현장에 가긴 할 겁니다만 네. 과연 어떤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얼마나 또 이 또 흠집내기 할지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월요일 날 또 나오나요? 예, 나와야죠. 예, 중요한 일이니까. 네.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오바마 기자.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 원내대표 연설하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연설문은 그 당의 원내 그에서 아주 며칠 전부터 뭐 퇴근 안 하면서까지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 또 굉장히 그 당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그간 바른미래당의 행보로 봤을 때는 내일 있을 오신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좀 상당히 비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도 소득주 성장의 폐해를 좀 많이 지적을 한 편이고요. 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경제 청문회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집값 문제와 최근에 뭐 신도시 문제들, 또 그런 부동산 정책, 또 북한 목선 귀순 사태와 교과서 무단 수정 같은 것에 대한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참, 그 경제 정문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가? 일단은 뭐 하자고 좀 논의가 모이고 있는데요. 네. 또 청와대에서도 경제 청문회를 대비하고 김상조 정책시장을 임명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예. 경제 청문회는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제쯤이요? 그 시기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경제청문회? 아, 현실화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헤매고들 있는데 네네. 될까요? 뭐 한다고 합니까? 한국당에서 어떤 그 정치라는 게 한국당에서 하는 정치라는 게 이제 주고받는 거니까 예. 우리가 어떤 선거제 개편과 그런 공수처 법안을 받을 테니까 경제청문회를 열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좀 뭐 속된 편으로 딜이 오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종훈 평론가인가요? 네,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정무석으로 왔을 때, 네. 그 실장으로 정책실장인가요? 네, 정책시장. 예, 정책실장으로 왔을 때 얘기했던 것이 한국당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그 대표 선수를 추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좀 감지가 됩니까? 네, 한국당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이라면 비례대표인 김종석 의원이라든지 예. 경제 전문가들은 많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또 호되게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한국당에서 경제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경제청문회 공격 포인트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것이냐는 8일날 있을 물론 이제 맥락은 다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 네. 대충 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구나라는 그런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가 경제 이상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비판을 했었죠. 네,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좀 터놓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경제청문회에 힘 뺄 게 아니라 지금 그 국회가 그동안 쉬면서 네. 놀면서 계류됐던 그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 이거 네.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 청문회를 하면서 문제가 뭐였고 원인이 뭐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당장 추경만 해도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의 지진 대책을 세우겠다고 추경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와닿는 그런 입법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못 듣나요? 이 사람들은?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층이라고 하는 그 핵심 지지자들의 말에 더 솔깃하게 될 테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까지는 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 얘기는 잘 듣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워낙 이제 말실수를 하니까 예. 말실수 경계령을 내리고 이제 본인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언을 하게 되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기자들의 브리핑을 좀 피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특정 정치인이 했던 그런 전략 같군요. 네. 자세한 것은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식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폭풍의 한 주가 될 것 같군요. 네. 예,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